네, 김민아 캐스터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는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어떠한 시장의 반응이 있었을지 유럽 증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나타내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국 증시들 보시면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1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08%로 소폭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16%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약보합권 그리고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선 이제 이렇게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낸 데에는 FOMC 결과를 하루 앞두고 거래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 FOMC 회의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짙은 상황에서 유럽 증시 마무리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FOMC 이후에 이 유럽 중앙은행인 ECB 그리고 영란은행인 BOE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경계 심리가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에 이어서 ECB와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의 연 4.5%, 5.25%의 각각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발표가 또 한 번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도 보셔야겠고요. 또 이번에 연준은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증시가 그 다음 거래일에는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부터 살펴보시죠. WTI 가격 확인해 보시면 1.68%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9.76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루하루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딛고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연준 측에서는 내년 세 차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유가의 상승 압력을 더해준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또 미국의 원유 재고도 430만 배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 쪽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정치였던 70만 배럴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까지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이 유가가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도 앞으로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 확인해 보시면 2%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2.44% 오른 2042포인트에서 이렇게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장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큰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금속 가격이 오른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금 가격을 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또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중국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중국의 금 수요 증가로 인해서 런던 현물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금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소비국입니다. 이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2년 보석 및 금 투자 수요는 총 789톤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에서의 금 수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성장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에 경기 침체 우려마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를 더욱더 뭔가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경제 전망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 금 가격 치솟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금속 그리고 국제 유가,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을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PPI도 발표가 됐고 또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더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예상을 하회한 11월 PPI 지표 여파로 상승 개장했던 오늘 뉴욕 증시는 FOMC의 3회 연속 금리 동결 결정 발표 이후 상승폭이 커졌으며 특히 다우존스가 1.4% 상승해 사상 최고치에 올랐고 S&P 500은 1.37%, 나스닥은 1.38%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이 12월 FOMC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특히 점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한 점이 시장에 큰 호재로 반영이 된 건데요. 이것은 3개월 전 예측치였던 5.1% 대비 하향 제시한 것으로 내년에 적어도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습니다. 연준은 또한 올해와 내년도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 전망치를 하향 제시했습니다. 연준은 내년도 PCE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9월에 2.5에서 2.4%로 낮췄고 올해 PCE 상승률 역시 3.3에서 2.8%로 대폭 낮췄으며 GDP 성장률 역시 1.5에서 1.4%로 낮췄고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4.1%로 9월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는데요. 오늘 전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033%, 달러 인덱스는 0.9%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 퀄컴 등 대형 IT 기업들이 새로운 EU 규제에 대응한 공동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성명을 통해 스스로를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연합, 즉 CODE로 명명하고 디지털 개방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 DMA를 앞두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학계와 정책 기반자,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등의 기술 대기업을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게이트키퍼들은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에서 정한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했는데요. 이 같은 경쟁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0%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연합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미국의 모토로라를 비롯해 중국의 언어, 레노버, 프랑스의 링크스, 영국의 나싱, 노르웨이의 오페라, 독일의 메시징 서비스 제공업체인 와이어 등도 연합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11월 들어 둔화세로 보였다는 수준이 뉴스가 오늘 시장에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고 이것은 시장 예상치 0.1% 상승을 하회한 수치였으며 전년 동일 대비로는 0.9% 상승해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았으며 이 역시 시장 예상치 1%를 밑돈 것이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무역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쳐 전망치였던 0.2% 상승에 못 미쳤으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5%로 이것은 2021년 2월에 2.3%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월가 예상치는 2.8%였습니다. 이같이 생산자 물가가 둔화된 것은 에너지 가격 하락 덕분으로 에너지 가격은 전달 대비 1.2% 하락했으며 반면 달걀, 과일,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등이 오른 것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상쇄했다는 분석인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지펀드 기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공매도 규제 백지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공매도 투자에 대한 강화된 공시 규정이 투자 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공시 정책의 목적이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전미 운용기금협회와 대체 투자운용협회 및 전미 사모펀드 매니저협회 등 세계 헤지펀드 기관은 SEC에 지난 10월 발표한 공매도 규정을 처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벳 운용기금협회장은 SEC가 두 가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상호 연결된 특성을 무시했다면서 시장에 일관된 접근법이나 원칙을 주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잭 잉글리스 대체 투자관리자 CEO 역시 산업계와 시장 참가자, 의회로부터 규칙 제정의 상호 연계성과 총체적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SEC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당국과 행정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의 일관적인 규칙 제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규칙을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11월 소매 판매량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11월 수출입 가격이 발표되고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코스코 홀세일을 시작으로 JB링크, 레나코프, 메사에어그룹, 스콜라스틱코프, 코넥스 빌딩 프로덕트, 그리고 라이브 벤처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는 모두 다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요 일정도 함께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을지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0.9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2,510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1.22% 하락한 829포인트에서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결국에는 830포인트 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죠. 선물 가격은 1% 넘게 약세를 기록했고요. 1.03% 빠진 337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어떤 주체가 사고 팔았을까 하고 살펴봤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1,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를 하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94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매도 물량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 2,185억 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625억 원, 기관이 1,26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했지만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는 야놀자 IPO에 기대감에 반응을 했던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야놀자 관련 종목들은 그 전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폭을 켜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승률을 어제도 이어가면서 이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레디언트가 29.93%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결국에 종가는 14,760원에 형성했습니다. 또 아주 IB투자가 17.23% 추가 상승률 나타내면서 2,755원을 터치했고요. 아래로 SBI 인베스트먼트가 6.13%,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1.24%, 한화투자증권이 1.1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야놀자 관련 종목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야놀자가 내년에 글로벌 IPO를 두고 이 준비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 출신 CFO를 선임한 데 이어서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가 이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전광판에 띄웠기 때문인데요. 이에 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 전광판이 최근에 신임된 CFO로 선임된 알렉산더 이브라임에 대한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찬 것은 야놀자의 미국 상장이 머지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보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IB 업계에서도 야놀자가 내년에 예비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내년 2분기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늦어도 3분기에는 나스닥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야놀자에 투자를 했던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주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최근에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제 같은 경우 퀄리타스 반도체, 코리아서키트, 테크윙, 태성,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PCB, 기판, 장비 이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CXL을 생산하고 양산을 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온 건데요. 삼성전자는 HBM을 잇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의 개발 양산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해서 관련 제품 상표를 잇따라내고 메모리 초격차를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이 특허 검색 시스템 키프릿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삼성 CMMD, 삼성 CMM-DC 등 여러 가지 양산 계획을 밝힌 바가 있다라는 소식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더 앞당겨지게 되면서 처리해야 할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이 기존 D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카드로 CXL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CXL 개발 그리고 양산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졌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코리아서키트 모두 다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테크윙과 태성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코리아서키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CXL 제품군 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코리아서키트 대표적인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승했던 섹터를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하락했던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빛을 봤다면 이렇게 파란불로 물들어 있는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주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보시면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양이 4.2% 하락한 10만 9,600원을 터치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4.55% 하락, LNF가 5.12% 하락,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5.17% 하락하며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튬 가격 하락에 실적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국내에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은 전일 기준 킬로그램당 89.5위안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킬로그램당 가격이 90위안을 하회한 것은 지난 21년 9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2년 11월 킬로그램당 581위안을 상회하기도 했던 리튬 가격이 거의 80% 넘게 하락한 건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이 좀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퍼졌고요. 따라서 이런 리튬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